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설 연휴까지 5인 모임 금지. 직계 가족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리쌍의 리쌍 브루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설 연휴까지 5인 모임 금지, 직계 가족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밸런타인데이네요. 그때까지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 대책이 요거는 이제 일주일 뒤에 재평가를 하게 됐고, 아무튼 이번 설 연휴도 가족들이 뭐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이때 잘 안 지키면 더 위험해질 수 있긴 하니까요. 가족끼리 양해를 좀 잘 구하시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추석 때는 뭐 다 모일 수 있겠죠.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잔소리 안 들어서 우린 좋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잊지 말자 0214. 예, 2월 14일에는 묘하게 방송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일요일이네요. 예, 녹음 방송. 예. 자, 오늘은 PD가 수트 다리고 방송하는 시간, 그 어떤 라디오에서도 못할 솔루션을 쏟아내는 매운맛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생방송이고요.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가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 포맨시카 올인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삼성화재 다이렉트,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자담치킨, 안심샤워기 아이수, 노랑통닭, 별이 5개 장수돌침대, 반올림 피자샵, 족발야시장, 이브자리, 유한양행 지르텍, 자코모, 삼진식품, 양평양근리 한라비발디,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6834님, 올해 목표 중 하나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전혈 5번 채워서 금장 받으라고 헌혈하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혈액 수급이 어렵다고 하니 베텐러들도 헌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혈액 수급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좋은 일 하셨고요. 1013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냄새가 아직도 나네요. 고기는 역시 가게에서 구워 먹어야 하나 봐요. 요즘은 뭐 층간 피해 뭐 이런 것 중에 이런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너무 뭐 베란다 근처에서 뭘 굽는다, 뭐 냄새가 위로 너무 많이 올라온다, 뭐 이러면. 근데 이제 저희 베텐러들은 사실 집에서 삼겹살 냄새가 계속 나면 오히려 좋죠. 예, 계속 느낌 좋고. 예. 저도 밑에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면 불쾌하지 않습니다. 맛 없는 냄새가 올라와야 불쾌하지, 맛있는 냄새 환영이에요. 예. 오늘 메뉴 저걸로 할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가끔 그리고 이제 배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치킨 냄새가 잔뜩 나면 먹어야 될 어떤 정당한 이유를 찾게 되기 때문에 예, 좋게 봤습니다. 저는. 이수빈님, 성재형 예비 고1이에요. 오늘 고등학교 학사 시험을 보고 왔어요. 살짝 망한 것 같아요. 응원해주세요. 저는 항상 배디 응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살짝 망한 것 같다고요? 예. 살짝 망한 거면 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 느낌의 그런 거니까 결과 나오면 뭐 파이팅. 예비 고1이면 이제 예. 좀 더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이제는 3년 동안 많이 앉아 있으셔야 되니까.
4180님, 이번 명절을 혼자 보냅니다. 대신 이번 주에 미리 본가에 선물을 들고 후딱 다녀오려고요. 작년 봄에 태어난 조카도 한 번을 못 봤네요. 예, 미리 갔다 오시는구나. 예, 그게 낫죠. 예, 후딱후딱 티 안 나게 갔다 오는 게 제일이 아니겠습니까? 5044님, 주말에 전주로 프로농구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기자석 바로 뒤쪽에 앉았는데 기자석 노트북에 뭔가 익숙한 영상이 보이더군요. 자세히 봤더니 성재현님과 용국 형님이었어요. 베텐러를 만나서 반가웠고 용국 형님 봐서 더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스포츠계도 주목하는 정용국이라고. 예, 어거지네요 좀 이거는. 주목할 리는 없어요. 예. 그래도 그 스포츠 기자님께서 베텐러셨구나. 그럼 그분은 이 소식을 또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기저기 알리시기 바랍니다. 예. 채팅창에 농구공머리라는 정말 선 넘는 드립이었는데 이분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농구. 예. 자, 어쨌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안 유명해서 오래가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용국입니다. 유명세라는 게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유명해져서 불편함들이 따른다. 공감대가 별로 없네요. 네, 근데 정용국 씨는 유명세를 겪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별로 뭐 불편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유명해서 피곤한 적은 없다. 걱정도 안 해봤어요. 그렇죠. 무색무취 남자. 저랑 뭐 해당 사항이 없는 질문 같은데 예. 잘못 썼나? 네. 용곱창이나 방송국이 아닌 곳에 갔을 때 알아보는 사람들은 꽤 많죠, 그래도. 거의 없죠. 그래요? 거의 없고.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알아보고 인사하고 그러시던데. 몇 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온 거고 저희 이제 그 곱창집에 써 있잖아요. 네. 개그맨 정용국의 용곱창. 누가 개그맨이에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저기서 할 말이 없어요. 예,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 그냥. 예. 모르고 인사한다. 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써 있으니까 그냥 여쭤보신 거죠. 아하.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안 유명해서 예. 피곤한 적 있습니까 혹시?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밀고 나가고 싶은데 예. 무명이어서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여기 사장님이 개그맨이시잖아.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 옆에 계신 일행분이 항상 얘기합니다. 난 모르는데. 뭐 어떡하라고. 내 잘못은 아니잖아. 술 드시면 약간 용감하게 눈치 네. 없이 듣는 둥 마는 둥 얘기하는 분들 있죠. 난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게 그런 소리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제일 크게 잘 들립니다. 그렇죠. 뭐야? 뭐를. 네. 유행어는 뭐예요? 뭐 이런 네, 그런 식으로. 것도 있어요. 예. 전 서빙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신 분 있고.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대중은 냉정하다. 네. 누구세요? 네. 자, 하지만 아는 연예인들에게는 최고의 연예인인 정용국 씨고. 네. 정용국 씨가 혹시 나중에 뭐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게에서라든가 네. 만나보고 싶은, 마주치고 싶은 연예인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 전 바람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예. 그냥 묵묵히 서빙만 할 뿐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시큰둥 손님이다.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여담인데 남녀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남자분들은 그걸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왜 나랑 같이 온 여자애가 이 남자한테 아는 척을 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판을 갖다 놓고 예. 익힌 다음에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남자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예. 좀 어색하니까 네네. 또 여자한테 얘기하면 남자가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음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익혀서 드세요. 뭐 하는 거야 혼자. 그러네. 시선 처리가 애매하네. 떡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음식을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예. 예. 남녀 커플이 왔는데 여자분이 조용국 씨 뭐 베텐에서 보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남자분이 뭐야? 그래요?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얘기를 여기 어다하게 어디다 애매하다. 해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보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 역시. 잘못됐죠? 곱창과 눈 맞추는 남자. 아이 컨택. 네. 예. 아이컨떡. 예. 3838님, 용국님 반가운 기사를 봤는데 네. 홈술족에게 인기 있는 안주가 곱창이래요. 그래서 배달이 잘 되나 봐요. 용국님도 집에서 홈술 하세요? 저는 아예 술을 안 마시잖아요. 술 못 드시죠? 그렇죠. 네. 홈술족에게 인기 있는 안주가 곱창이에요? 예. 그냥 갖다 썼네 여기다가 기사를. 다음 주로 순댓거로 바뀔걸요? 그런가요? 족발도 되고요. 아무거나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가게에 갈 때마다 느낀 건데 네. 굉장히 배달 주문이 띵동띵동 많이 들어오는데 배달 주문 10개를 합쳐도 성재 씨가 드시는 양은 안 됩니다. 그래요?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기록이죠. 제가 얼마 전에 두 사람이 가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7만 7천 원 서비스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주류 이런 거 포함하지 않고 그냥 온리 그 메인 음식으로만 둘이 그렇게 먹었죠. 저도 그날은 좀 많이 먹은 것 같은 게 그 배성재 세트를 먹고 약간 조금 도전 의식이 생겨서 하프 세트를 하나 더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1.5 네. 세트. 제가 초반에 딱 오셨을 때 그 4인분 세팅을 했고 염통이랑 차돌박이랑 이제 같이 나갔잖아요. 누룽지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 주문서를 확인할 때 테이블 번호를 안 보고 일단 메뉴만 보다 보니까 그 조리를 하고 있다가 또 여기야? 그래가지고 추가 주문이 들어오는 걸 보고 와 이렇게 먹는다고? 채팅창에 곤마카세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가격대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멈추지 않는다. 예. 자, 아무튼 뭐 먹을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상 고객님.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고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박님입니다. 여자분입니다. 네. 3년 사귄 남친과 헤어졌는데 막 엄청 싸우면서 헤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듣기론 남친이 마음을 정리했다고 했거든요. 왜 제가 가끔 전화를 하면 받을까요? 그냥 착해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왜 제 전화를 받죠? 전화를 자꾸 받아서 제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왜 자꾸 전 남친이 자기의 전화를 받냐? 받아주냐? 예. 간단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받지. 전화가 오니까 받는 거예요. 예. 그냥 간단한 얘기로 이혼한 사이에도 전화는 받습니다. 네. 전화가 오니까. 네가 전화를 하잖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는 거고 이게 또 굳이 막 싸우면서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렇다고 치면 자신 때문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 거죠. 오늘 내가 주문을 했으니까 물건이 내일 당연히 오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한테 미련이 남았나? 아직 내가 그리운가?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계산법이죠. 그런 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다 털린 벤뚠뚠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네 번호를 지워서 모르는 번호라 받은 거다. 아, 이분은 현격하게 딱 봤을 때 연애를 안 해보신 분인 같고요. 이 정도 유머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혼자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못되죠. 아무리 그래도 전 여친 번호를 모르겠습니까? 그쵸. 지웠어도. 이런 분들은 이제 자신한테 톡을 하시고 자신이 확인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아요. 번호의 표본 자체가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네, 이제 대충 모를 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모쏠이란 증거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도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고 이게 그 아직은 뭐 사이로 봤을 때는 헤어진 사이가 맞는데 그 여자분이 물어보셨나 봐요. 주변한테 이제 남자친구가 나 정리한 거 같냐, 그러니까 마음 정리했다라고 얘기한 건 이제 그쪽에서는 미련을 좀 더 먼저 제거한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싸웠는지를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무슨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3년 사귀었으면 굉장히 오래 사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사귀었던 기간에 그 휴후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있는 건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참 그땐 아무 일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지금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여기서 질문을 받아야 될 건 이 익명박 여자분입니다. 그렇죠. 예. 왜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느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술을 마셨다는 게 가장 문제일 수 있고요. 네네. 가장 슬픈 현실은 뭐냐면 전화할 때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게 가장 이게 습관이거든. 해왔던 3년 동안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전화를 이 상황에서 하게 되면 통화 내용이 더 어색할 것 같아요. 연인도 아닌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도 없고 서로 다 알고 지금은 이미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화를 리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 보면 이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사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빨리 새로운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보통 전 남친, 전 여친 생각나는 건 현재 사람 혹은 현재 소개팅한 사람이 조금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럴 때 전으로 확 회귀하는 경향이 있죠. 역시 걔가 났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소개팅 남자는 그냥 아예 번호를 지워버리고
소개팅 남자는 왜 제 전화를 안 받죠? 이렇게 하고 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전화를 할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죠. 엄마한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엄마 이렇게 예. 끊어 네 아빠 전화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여기에 연연해 할 필요 없고요. 기간이 길어서 미연이 좀 오래 가는 것뿐입니다. 3년 연애하셨으면 한 잊혀지는데 6개월 이상 정도 걸리죠. 단축하려면 그 전에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겠죠. 그럼 지금 이분은 음. 전화를 많이 하는 이유가 현재 네.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플러스 아직 얼마 안 돼서 네, 그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시간 지나면 정리된다. 무조건 정리가 되고 내가 언제 전화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눈 녹듯이 쓱 사라질 겁니다. 예, 정리는 결국 하게 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 남자분도 이렇게 되면 그 안 좋게 헤어지지 않았는데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더 불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다면 여기서 끝내는 게 맞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성 청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채팅창에 오늘 왠지 라디오 같아 여자 예. 청취자이기 때문에 네, 남자분 같았으면 네가 이미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가루가 됐어요. 네. 전화를 왜 하니? 이렇게 아까 여기다가 댓글 달았던 채팅창 남자분이 가루가 됐죠? 그거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요. 괜히 한마디 쳤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잘못된 드립은 항상 예. 이렇게 끝이 안 좋습니다. 네. 네. 왠지 오늘 라디오 같고 순한 맛 같다. 여자 사연이다. 네. 예. 여성 청취자분들 여기 항상 존중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분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사랑했던 시간이 길어서 지금 많이 힘든 거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내주신 사연이 여자분 사연이라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참 틀려요. 같은 사연을 보냈어도 예. 남자가 보냈으면 이게 알겠습니다. 잘못됐죠.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자분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남자분 사연인가요? 연애 사연 아니고 일반 사연입니다. 아 좋습니다. 시그니처님 남자분인데 엄마 지인이 소형차를 싸게 준다고 하더군요. 네. 한 200 정도. 근데 제가 3년 전에 면허 따고 운전해 본 적이 없는데 일단 그 차 받는 게 나을까요? 일단 닉네임부터 시그니처네요. 네네네. 잘못됐고요. 예. 200 정도의 경차를 어머니 친구 지인분이 주시겠다. 채팅창에 침수차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분은 말 그대로 장롱면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년 동안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50짜리인데. 예. 비싼데. 지인이 제일 무서워요. 네, 이게 어머니와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정말 잔고장이 없는 차를 줘도 그분한테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타다가 차라는 게 좀 망가질 수 있잖아요. 네네. 오일 누유가 조금 생겼어. 맞아요. 아 이래서 팔았네. 타이어가 좀 마모됐어. 마모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래서 팔았네. 마음이 이미 글로 갑니다. 차가 사고 나서 찌그러졌어. 이래서 팔아. 아니 사고 나면 당연히 찌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예. 그러면서 성격이 더 안 좋아지지. 왜 이렇게 흔들려? 경차니까. 그렇지. 네.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 네가 안 밟으니까. 이렇게 안 나가는 거지. 아, 내가 200을 고차를 200 주고 샀네. 뭐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아이, 네. 잘못된 지인과는 거죠. 거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 정도는 근데 뭐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중간에 아유 시세 알아보니까 더 비싸더라고. 이거 됐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예. 운전을 안 해보셨으니까 첫 차로 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첫 차는 어차피 막 밟고 이러지 않으니까요. 주차 공간 확보하시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찾길 끼어들기 이런 거 그 정도만 숙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생명은 보장할 수 없네요. 그렇다는 예. 거. 왜 이렇게 안 나가? 배성재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자,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에 소형차고 200 정도면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운전을 제대로 안 한 분이니까 예. 이걸로 좀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생각하시는 가격이 지금 200이 굉장히 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200이 싸다. 예. 그런 거 아닌가? 지금 200이나 받아? 이런 느낌인가? 약간 좀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예.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200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요즘 125cc 오토바이가 500만 원입니다. 바퀴 2개짜리가 500이야. 근데 4개인데 200이잖아. 예.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렇죠. 시세 물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짜리를 200에 파는 건지 300짜리를 200에 파는 건지 모르지만 예. 자전거도 300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1000대 200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감수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고철값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첫 차니까 예.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차는 사실 음. 예. 그렇죠.
애매하긴 하네요. 바퀴 하나가 50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그렇죠. 바퀴 뭐 50짜리, 40짜리에서 이제 뭐 핸들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뭐 비 오면 비 안 들어오고 히터 나오고 이러면 이제 200 일단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60km 이상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리비로 가는 거죠. 네. 자, 커버 있는 킥보드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200 투자하시고 타다가 던져버리세요. 자, 2부에 막 나간 용한 상담소 이어가겠습니다. 배디어천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죠.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00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일단 백돼지님 남자분입니다. 백돼지. 예. 네. 제가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딱히 궁금한 게 없고 할 말도 없어서 대화도 많이 못 이어가고 질문도 잘 안 하는데요. 회사에선 너무 질문이 없다고 지적을 받더라고요. 궁금증을 가지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라고 하셨는데. 억지로 등 떠밀어서 사연 보내신 것 같네. 저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시네요. 이제 회사에서 질문이 없다. 네네. 질문이 없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너무 잘 알아서 더 이상 이제 배울 게 없어 질문이 없는 경우가 있고 아예 관심이 없어서 난 어차피 월급 루팡이니까 예. 이따 가야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솔직히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같은 뭐 동기나 선후배들이 질문이 사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백돼지처럼 약간 등치가 있다고 치면 앉아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점심 메뉴 얘기할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손을 듭니다. 이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아야 되고 예, 예.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 쪽에서는 본인의 의견이 많이 없을 수 있으나 생각을 잘 해보시면 예전에 생각했을 때 회사 회식 장소라든가 오늘 먹을 메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이 트였을 겁니다. 아하. 근데 지금은 이제 남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겠지만 회사라는 게 나한테 이제 돈을 주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약간 관심 있는 척을 해 주셔야 돼요. 억지로 만들어. 비즈니스로라도. 그렇죠. 예. 만들어야죠. 채팅창에 왜 DJ가 사연 보냈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다 알아서 네, 조용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누구한테 뭐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낫고요. 예. 이제 회사에서 눈치가 보였다. 남들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는 이제 합리화시키신 것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 이런 시간은 오래 가지 않는다. 결국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 예. 시간만 괜히 이제 버티기로 가는 거고 그쵸. 오히려 이제 좀 나서야 되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얘기를 안 하다가 점심 메뉴나 저녁 메뉴 때 또 얘기하잖아요. 그게 또 안 좋아. 오늘은 약간 날씨가 좀 그런데 해장국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아까 회의할 때 한마디도 안 하더니 갑자기 얘기 잘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묵묵일간으로 또 대답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조금씩 입을 트여가시는 게 맞는 직장 생활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자, 이 백돼지님께 네. 용국이의 일침. 남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얘한테 관심이 없네. 서로 인정하는 거죠. 예. 서로 모르는 사람.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본인이 딱히 궁금해하고 할 말 없고 대화 못 이어고 질문 잘하는데 사실은 남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네. 이게 더 문제다. 그렇죠. 대화를 못 이어가는 이유는 말을 안 하니까 혼잣말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화를 못 이어가는 거죠. 질문거리를 본인이 좀 던져줘라. 예, 그게 그런 중요한 겁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7918님 여자분입니다. 15년 동안 주말 부부였는데 남편이 지방 직장 생활을 끝내고 올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씁쓸한 요즘인데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해 보이는 연기 잘하는 법 있을까요? 주말 부부로 15년 동안 굳어졌는데 네. 남편이 이제 지방 생활 끝내고 올라온다고 해서 네. 지금 굉장히 우울해지신 겁니다. 비상 걸렸죠. 예. 예. 진돗개 하나 발령됐죠 지금. 데프콘 3. 행복해 보이는 연기. 네. 이게 어떻게 쇼윈도로
연기를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축구 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분은 이제 은퇴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연애 초반이나 네네. 결혼을 갓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눈에 많이 들어왔고 굉장히 좋아서 자신도 모르게 행복한 연기가 막 나왔어요. 네네. 근데 15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했던지 다 잊어버렸어 머릿속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예. 현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거를 흉내내려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생명인데 자연스러움이 안 나오죠. 네. 남자도 알죠. 그거. 이벤트 매치 뛰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이고 요즘에 이 코로나로 또 인해서 부부들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상담을 많이 받으러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서로 이렇게 얼굴 안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 코로나가 부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또 심각한 부분일 수 있고 서로 얘기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7918님이 사연 보내셨지만 네, 잘 뒤져보면 뒤에 남편분이 보내신 것도 같이 접수돼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네. 남편도 지금 이제 15년 만에 지방에서 좋았는데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거기서 뭐 대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진짜 이게 왜냐면 남편분께서 15년 동안 주말부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부남들한테는 로망입니다. 와, 그래? 근데 여기까지 결정을 할 정도면 진짜 배수진이거든 이거는. 예.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행복이 많이 사그라들죠. 사람이라는 게 흥이 나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콧노래도 나오고 발걸음도 가볍고 이런데 그냥 억지로 웃고 이러면 밥 먹다가 되게 불편해 체하거든. 아니 근데 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진짜 직장이면 15년 동안 주말 부부라는 건 사실 직장에서도 네. 굉장히 큰 그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배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전근을 서울로 그래도 중간중간 보내주신다든가 뭔가 그런 배려가 있었는데 전혀 배려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남편이 이악 물고 15년 동안 이걸 고집했을 수도 있다. 네. 원래 20년 동안 가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5년 땡겨졌다. 그러니까 사실 한 3년 하고 다시 서울로 복귀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혼이긴 하지만 버틴 거죠. 제가 선배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 저는 20년, 30년 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네. 예. 힘을 내시고 이게 뭐 예전에 좋았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보내셔야죠. 뭘 보내요? 아니 시간을 흘려 보내는 거지 뭐.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다리시면서 빨리 알아보시고 그게 낫죠. 그렇죠. 억지로 행복해 보이는 척은 남들이 봐도 충분히 알아챌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마주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일심동체, 이심전심일 겁니다. 서로 똑같은 마음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의 시간이 겹쳐지는 걸 최대한 교집합을 줄이고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최대한 많이 찾고 야외 활동 많이 하셔야죠. 야외 활동.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한강 산책, 등산 이런 쪽으로 주머니 마스크 10개씩 갖고 다니시면서 밖에 돌아다니시는 왜 거예요. 10개예요? 안 들어가게? 이거 돌아다니는 게 많으니까. 오래 걸어다니면 10개? 네, 그 정도 갖고 다니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7918님께 혹은 또 이분의 남편분께 용국이 일침. 서로 행복하려면 이제 와이프분께서 15년 딴 데 가 계셔야죠. 남편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7918님이 나설 차례입니다. 주말 부부에 대한 더 심한 로망은 연말 부부가 있습니다.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오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채팅창에 연말 부부 너무 뜨거운 반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와, 그런 거 좋다고. 연말 부부. 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이버 연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채팅창에 역시 압도적인 건 내가 이래서 결혼을 하네. 여러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거는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자, 8037님 여자분입니다. 본가에서 4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취직해서 곧 자취를 하려고 합니다. 집을 구하는 중인데 작은 아파트와 원룸 사이에서 고민인데요. 아파트는 치안이 좋지만 가구도 새로 사야 되고 전세금 대출을 받아야 돼요. 네. 원룸은 저렴하고 가구도 풀옵션이지만 좀 외진돼 있습니다. 자차 출근런데 어떤 집이 더 좋을까요? 집 때문에 고민을 하시네요. 예, 이 여자분이라서 약간 치안 문제가 좀 있군요.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구석탱이에 자도 상관없는데 아파트 치안 남자도 조용한 데서 자야죠. 예. 다 조용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아파트도 살아보고 지금도 뭐 이렇게 빌라에 살긴 하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체감은 고급 아파트에서 안 살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빌라가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 4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이제 취직이 그 장소가 옮겨졌다. 솔직히 이건 뻥이고요. 4시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핑계다. 핑계고 2시간 정도인데. 밟으면 한 1시간 반 정도면 가는데 4시간이나 얘기하는 거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엄마 4시간 걸려 준비하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취를 하고 싶은 거죠. 네네네. 나이대를 정확하게 모르긴 하겠지만 이제 가장 걸리는 게 뭐 치안 얘기도 하셨지만 가격 부분이죠. 네. 근데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치안이나 주차 문제 이런 거는 아파트가 훨씬 더 편합니다. 하지만 뭐 그 돈적인 부분이나 마음적인 여유 이런 거는 이제 원룸이 낫죠. 근데 이걸 따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초반에 얘기하셨던 회사에서 무조건 가까운 데 가시는 게 전 제일 좋다. 아 그래요?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바로 앞에. 자차로 출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까운데 바로. 자차로 근데 다니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차까지 같이 또 운전하시면서요? 네. 근데 저는 봤을 때 진짜 걸어다니는 거리에 있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편해 보일 뿐더러 남들한테 버려지는 시간 낭비 이런 게 확실히 많이 줄더라고요. 걸어갈 수 있어도 차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 이제 네. 뭐 조금 걷기도 싫어서. 발레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금 납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원룸은 그냥 외진 곳에 있긴 한데 치안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치안이 그렇게까지 막 걱정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약간 도시에 살고 이러고 있으면. 그래서 그냥 요 부분을 떠나서 회사랑 무조건 가까운 데 있는 데를 그냥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 대출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렇군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랑인가요? 이거 사연 자세히 들어보니까 약간 이제 나 번듯한 데 다닌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네. 차도 있다. 어.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곧 지금 독립한다. 아파트. 보란 듯이나 약간 성공했다. 나 지금 성공한 베텐러 여자라는 것을 지금 슬쩍 깔아놓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 캐치했죠. 채팅창에 김한자라고. 이게 이제 본가에서 4시간 걸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출근하신다는 분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발령을 어떻게 갑자기 부산에서 서울로 내.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취직을 하신 거니까 발령이 아니라. 취직? 예. 일부러 이쪽을 잡으셨네 그러면. 아 독립할 수 있는 곳에 취직했다. 네, 일부러. 그리고 머릿속에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 따질 만큼 다 따져보셨고 마음속에도 정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나는 그 경제력도 있고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다라는 거를 베텐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매력 발산할 데가 없어서 베텐 와서 어필을 하시네요. 네. 아무튼 저도 전세금이면 음. 월세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음. 일단 결국은 대출을 갚아나가고 이러면서 오히려 돈을 모으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 가능하시면 이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살짝 복잡하고 짜증날 수 있는데 대출도 금방 받거든요. 저는 근데 또 월세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또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돈을 못 모으는 매력? 그런 게 있어요. 예. 편하게 그냥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죠. 자 8037님께 용국이의 일침. 가장 좋은 건 아파트를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 힘으로 사시고요. 음흠. 예. 익명 김님이 보내셨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왜 이렇게 여자분 사연이 많죠 오늘? 그러게요. 지금 험한 말을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순한 방송. 친구가 자꾸 친구 모임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저랑 둘이 만날 때도 애인을 데리고 와요.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만나니까 좋다야 라는 입장입니다. 친구가 애인을 안 데려오게 할 방법 없을까요? 요거 여자분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예. 요거는 그냥 1침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요거 제일 불편한 사람은 친구 남친. 얘는 할 말이 없어. 그냥 끌려오는 거야 여기.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뭐 드시겠어요? 진도도 못 나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죄야? 보통 남자들이 이제 여자분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하는 일이 몇 개 없어요. 네.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서빙. 그리고 이제 운전. 서빙. 아니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예. 뭐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계산하잖아요. 또 친구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케이크 같은 거 같이 사갖고 오고 어디 이동할까? 그러면 이제 운전. 이렇게 하고 계산. 얘기 들어주기. 네. 퇴근입니다. 이런 스케줄을 남자분이 소화하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채팅창에 친구 남친에게 끼부리자. 그럼 안 데려온다. 막
막장으로 가자는 거네요. 예. 끼를 부리자. 거기서 이제 안 먹히는 경우 굉장히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채팅창에 남친이 음흉해서 일부러 데려온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못 쏠 느낌이 나죠. 확실히 예. 많이 모여 있네요, 월요일날. 남친이랑 여친이면은 음흉하든 안 하든 아까 그분 아니시죠? 그게 위험해서 내 보호자와 함께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들의 예.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약간 느낌은 그런 게 있네요. 네네. 자랑하고 싶다. 친구를 게 있어요. 자극하는. 네. 예. 그냥 뭐 남자친구야. 또 바뀌었어 이번에. 그때보다 얘가 좀 나은 것 같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여성분은 자신이 남자친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못쏠. 그렇죠. 예. 무슨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보통 모쏠이 아니고 이제 본인도 남자 친구를 사귀어 본 적 있고 그러면 네. 사실 친구가 남자 친구를 데려온다는 건 약간의 어떤 그 스카우터 역할, 예, 조금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때? 이런 거를 상당히 궁금해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모임 나갔을 때 어떤 여성분이 남자애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항상 데리고 와. 근데 다른 친구가 누가 봐도 좀 더 괜찮은 남자를 데리고 왔어. 이 순간 이쪽 커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예.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인물이 이쪽에 낫고 성격도 이쪽이 괜찮은 것 같고 학벌도 좋아. 그럼 이쪽은 그냥 눈녹듯이 쫙 사라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용욱 씨 개인 의견입니다. 100% 제 개인 의견이죠. 제가 많이 사라져봤어요. 대태는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솔직히 데이트라는 게 하다 보면 특별히 갈 데가 많지 않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장소는 정해져 있고 친구도 만나고 싶다. 그 사이에는 남친을 자랑하고 싶다. 이게 있는 거죠. 누가 더 아까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둘 다 아깝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채팅창에 실수인 척 전 남친 이름을 부르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친구랑 싸움을 하길 원하는 분들이에요. 다 예. 그냥 아주 화가 오를 대로 올랐네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못쏠인 분들도 있지만 친구가 없는 분들도 지금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예. 그냥 이 정도로 가면은 친구가 없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예.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굉장히 하찮은 말들이 많이 오네요. 그냥 하는 얘기네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들. 자 익명김님 했어요. 했나요? 네, 남자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운전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발에는 도발로 맞대응하자. 예. 그런 거죠. 자자 이번엔 김혁수님 남자분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화가 많아졌습니다. 원래 화도 안 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유하게 넘어갔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어젠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준 케이크를 먹은 아버지에게도 엄청 화를 내서 잘못됐다 싶어서 고민을 씁니다. 잘못됐네. 이 화를 어떻게 가라앉히죠?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남긴 케이크를 드신 아버지 예. 한테 막 뭐라 그랬다는 거죠. 예. 아버지분 다냐? 예. 내 걸 왜 먹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 사기당했네요. 무슨 사기요? 이분 사기당했어요. 화가 갑자기 생긴다는 거는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거나 하는 일이 갑자기 빠그라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심리적인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어졌다 정도 써주세요. 네, 엎어졌다.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똑같은 날씨를 봐도 딱 보고 비가 이렇게 착 내리면 분위기 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휴 나보다 더 오는구나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화풀이. 주식 반토막.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사춘기 이럴 수 있는 거죠. 학생. 근데 학생은 아닌 것 같고 예. 느낌상 요즘 이상하게 화가 많아졌다는 걸 느낄 정도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라는 거죠. 성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니까 참고 넘어가는데 이걸 많이 받아주는 곳이 그렇게 생각보다 널려 있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좋은 일이 생겨야 나도 이제 옛날처럼 슬슬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마음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툭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있었는데 10,000원 잊어버렸어. 그러면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5,000원 있는 애가 5,000원 다 잊어버렸어. 그건 짠다는 거거든. 그때부터 다 뒤집어 난리나. 입을 다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마음적인 여유가 다르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혁수님이 이러시면은 부모님은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진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자식이 이거 케이크 내가 먹었다고 지금 나한테 네. 불효자처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자식 새끼 하나 낳았더니 이거 하나 먹어갖고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예. 아유 진짜 케이크 사줬더니 나중에 먹으려고 남긴 건 내가 먹었다고 부모님 피눈물 나시죠? 남겼다고 자기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아버지가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아버지 나이 때에는 보통 케이크 많이 안 드시고 식사 많이 하시는데 예. 이거 드실 정도면 진짜 배가 고팠다는 얘기예요. 엄마한테 혼나서 엄마가 밥을 안 해줬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서글픈데 이건 얼마나 더 슬퍼. 그렇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아버지도 굉장히 마음이 서글퍼지겠다. 사실이네요. 뭐 혁수님이 써놓으셨을 수도 있죠. 쪽지로 제가 먹을 케이크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뭐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화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화를 가라앉히느냐. 일이 잘 풀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딱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기분이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지금. 100% 돈 문제예요 이거는. 100% 돈 문제고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와 정면으로 직면해라. 아버지는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줄담배가 늘고 있고요.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아버지가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엄마도 한 입 먹었어. 너무 뭐라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아버님께 얼른 엎드리시고요. 채팅창에 오늘 유독 라디오 같았다. 성 청취자분들의 사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여자분들 사연이 있으면 정용 씨도 순한 맛으로 좀 갑니다. 네. 예. 저는 왠지 그 맨 마지막 사연 그 케이크 드신 아버님 네. 그분의 딱 사연을 읽으면서 아 이분이 혹시 그 15년 동안 계시다가 올라오신 주말 부부 아버님이신가?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이들 생각을 안 했네요. 그 네. 부부. 예, 네. 그렇다는 거. 자, 아무튼 저희는 여자분들 사연이 많으면 좋고요. 네. 네, 대신에 첨언하다가 저희한테 털리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씨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한 꿈 꾸세요.